우선 우리 제가 소속한 협회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한 단체는 한국공업포장협회라고 하고, 회원사는 그 수송포장업을 주로 하는 업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수송포장 중에서도 저희 협회 회원사들이 주로 하는 것은 거의 99%가 수출 포장입니다. 그리고 내용품이 기계, 전기, 또 건설용 플랜트 이런 화물을 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중량물 쪽을 많이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고는 한 박스에 150톤까지도 포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주로 이제 중량물을 많이 포장하다 보니까 뭐 협회 이름 중에, 회원사 이름 중에 뭐 중량물 포장이라는 회사도 있을 정도로, 또 수출품을 거의 대부분이 하다 보니까 이제 수출 포장이라는 회사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의 기구를 잠깐 소개를 하면, 우선 여기가 이제 이 국제교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국제교류위원회는 우리가 주로 이제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삼국의 관련 단체가 교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하는 것은 뭐 친목 목적도 있지만 서로 기술 정보 교환도 하고, 또 이 견학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을 향상시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수송포장기술연구소, 제가 이제 연구소 소장인데, 이 연구소에서는 주로 이제 표준을 제정을 한다든가, 또 매뉴얼을 한다든가, 교육용 교재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정부기관의 영역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연구소라고 해서 연구진이 항상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별로 팀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이번에 3개국이 공통표준을 제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구성된 그 내용과 어떤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냐 하는 내용을 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중일 삼국이 공통표준을 제정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2008년에서 9년까지 삼국이 포장용 나무틀 상자, 프레임드 우든 박스에 대한 국가 표준이 3개국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통표준화, 내용을 공통으로 해서 공통표준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정한 것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수송포장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3년 반에 걸쳐서 상당한 방대한 양의 표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각각의 국가에서 5명이 전문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15명이 이 제정 작업을 했고, 제가 그 의장으로 3년 반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삼국이 이번에 공통표준을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아시아 수송포장기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정을 하고 조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1월 8일 동경에서 제정을 하기로 합의하고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인식을 하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주로 할 업무 내용은 수송포장에 대한 삼국의 표준을 개정한다든가 제정한다든가, 또 기술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수송포장의 삼국 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이라든가 재료 개발,
이런 것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인 그 추진 내용을 확정을 했는데, 포장용 바깥을 나무 상자의 규정이 상국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요 수송용 바깥을 상자는 이제 대형품 중량이 15톤까지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상자인데, 이게 상국이 이 내용을 개정하기로, 그래서 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하는 것이 이제 컨테이너용 스키드 포장에 대한 공통 표준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포장용어 통일화 작업은 이미 착수한 건데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 수송포장기술위원회에서 계속 제정이나 개정 작업을 수행을 할 거고, 그 첫 번째 작업으로 바깥을 나무 상자에 대한 규정을 1차적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왜 이걸 개정을 하느냐 하는 것을 잠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KS나 GS나 GB 규격에서 나무상자 설계할 때에 설계 요소로서의 유통 조건을 지금까지는 클래스 1과 클래스 2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1은 뭐냐면 환적 횟수가 많고 큰 외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거, 이거 주로 이제 벌크선 수송의 경우로 해당되고, 클래스 2는 환적 횟수가 적고 큰 외력이 가해질 우려가 적은 것, 이거는 이제 주로 컨테이너 수송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요소로서의 유통 조건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고, 그래서 그 구분된 그것이 상부하중, 그러니까 이렇게 상자를 적재했을 때에 가해지는 압력이 상부하중인데, 상부하중을 클래스 1, 2로 해서 천장하중, 적상하중의 경우, 요거 이제 상자가 폭이 좁은 것이 위에 올라갔을 때가 천장하중이고, 이게 같은 경우가 이제 적상하중인데, 이 클래스 1, 2로 해서 각각 이렇게 유통 조건을 규정을 하고, 이거에 따른 부재 치수를 구해서 테이블화했고, 그거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이 유통 조건 클래스 1과 2로 구분한 것을 지금 현재의 물류 환경에 맞도록 수정을 하자 하는 것이 가장 큰 개정 요점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1과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재의 허용 강도를 계산할 때도 클래스 1 경우에는 그 충격치를 3G로 해서 계산을 했고, 클래스 2는 그의 2G로 해서 시험 강도를 계산해서 만든 표가 이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의해서 모든 그 목상자의 부재 치수를 계산하도록 했고, 그거에 의해서 모든 테이블이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이제 개정하면서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되는 것이 가장 큰 요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한중일 삼국이 이제 수송 포장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수송 수단별로의 이 충격치를 규정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 표와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이번에 개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치가 이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국 공통표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아시아 수송포장기술위원회에서 구성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표준을 개정하고 제정하는데 1차적으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바깥을 상자입니다. 이 표준을 우선 개정하는 거로. 근데 바깥을 상자는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 GB 규정이나 KS 규정이 있었는데 일본은 지수 규격에는 없고 단체 표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수 규격화하면서 내용을 공통으로 개정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그 나무상자 설계의 유통 조건을 KS 규정에는 이건 뭐 지수나 GB도 똑같은데 클래스 1, 2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ISO 41880 규정에 따라서 레벨 1부터 레벨 4를 적용해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큰 틀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레벨 1은 환적 횟수가 많고 매우 큰 외력이 가해질 경우, 그 다음에 2는 환적 횟수가 많고 비교적 큰 외력이 가해질 경우, 이렇게 해서 세분화 좀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은 환적 횟수가 횟수 및 가해질 외력이 크기가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레벨 3고요. 레벨 4는 외력이 가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세분화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데 이제 적용하기로 그렇게 합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1부터 4까지의 유통 조건을 구분을 했을 경우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송 방법 및 조건의 예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레벨 1의 경우에는 수송 거리가 길고 또 이路面이 험한 도로로 예상이 되고 또 기후 조건이 안 좋은 황천이 예상되는 경우,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하역을 하고 할 때 이제 거친 하역이 예상되는 경우, 이건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 수출품을 수송을 하기 때문에 국가 지역별로 물류 조건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물류 조건에 따라서 이걸 설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고, 또 하나는 이 상자를 2단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중을 받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수송거리가 길고, 네, 여기는 컨테이너 안이라는 거 있고 항공화물 전용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위에 것은 일반적 위험은 벌크 수송의 경우 얘기하고, 이것은 컨테이너 수송이라든가 항공화물 수송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은 통상적으로 이제 화물을 2단, 3단 적재를 하지 않는 경우를 아니면 일부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물리 조건에 해당되도록.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조건이고, 레벨 4는 2단 적재가 아예 없는 경우, 컨테이너 수송의 경우라든지 버티고 수송에는 2단 적재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컨테이너 수송의 경우는 2단 적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통 조건을 4단계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경우에 용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부재 지수표 테이블도 전부 바꿔야 되고, 또 설계 계산식도 전부 바꿔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 하나로 대충 이 구분을 해봤는데, 통일규격에서 유통조건이 변경이 된다면, 지금 이거는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건데, 충격치와 상부하중을 구분을 했을 때, 충격치는 이 수직 방향에는 3G 레벨 1에서요. 그 다음에 레벨 2도 3G, 레벨 3는 하고 4는 이제 2.0G로 되고, 수평 방향의 충격치는 0.8, 0.7, 0.5, 0.5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 하중도 레벨 1이 이제 2.0G고 상부 하중은 5.G가 아니라 메가파스칼이고 킬로파스칼이고, 적상 하중은 5.0 킬로파스칼 이런 식으로 세분을 했고, 레벨 4에 여기 0.0으로 된 것은 이제 이산적재를 안 하기 때문에 0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충격치에 이런 것은 저희가 장중일 상국이 만든 수송포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그렇게 했고, 여기 가로안의 수치 요것들은 항공화물의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화물이 일반적인 화물보다 그 충격치가 통상적으로는 작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항공화물의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수치는 항공화물의 충격치로 이렇게 해당됩니다. 한중일 삼국이 통일 대상 규격이 우선 세 가지, 상자의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나무틀 상자는 이게 내용물 중량이 60톤까지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상자의 용기고, 그 다음에 바깥의 상자는 이제 15톤 이하의 경우. 근데 이제 요새는 컨테이너 화물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지금 포장용 바깥의 상자입니다. 그것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3번의 포장용 나무 상자는 1톤 500까지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번에 있는 포장용 나무 바깥의 나무 상자를 개정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만드는 규격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컨테이너용 스키드 포장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거의 이 스키드 포장을 해서 컨테이너로 수송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키드 포장은 이게 밑 받침만 만들어서 위에 제품을 올리고 이 래칭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을 말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포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 포장 표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것을 제정하기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수송포장 관련 기술 표준도 쭉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거나 제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삼국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면서 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화물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 각국으로 전부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 전 세계로 가는 유통 경로에 대한 물류 조건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류 정보에 대한 일을 한중일 삼국이 공동으로 공유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물류 조건이 파악이 돼야 그 물류 조건에 맞는 포장을 적정 포장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그 물류 정보를 파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후 조건도 그렇고 물리적 조건도 그렇고, 또 이 하역 부두에서 하역한다든가 또 도착해서
용료 수송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물류 상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클래스 1, 2로만 이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 부재 치수에 대한 테이블이 간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레벨 1에서 레벨 4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분화하면 그 테이블도 상당히 많아지고 적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실제로 사용하게 될 포장업체의 실무자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 KS120은 저기 나무틀 상자인데 그 설계 표준에 대한 걸로 잠깐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요 KS120이 바깥 저기 나무틀 상자인데 여기에 보면 상부 하중의 천장 하중도 클래스 1하고 클래스 2로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1의 경우는 천장 하중이 4.0kPa이고 요 가로 안에 있는 요것이 2.6kPa이 클래스 2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적성 하중 이 경우죠. 이 적성 하중도 10톤, 30톤, 30초가 이렇게 해서 적성 하중이 10kPa, 클래스 2가 6.7kPa 이래서 클래스 1과 2로만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레벨 1부터 레벨 4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가로 안에 있는 요것이 이제 4개로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로 안에 나타나는 것은 클래스 2에 대한 것이다 해가지고 간단했는데 이것이 이제 클래스 레벨 1부터 레벨 4로 이제 세분화돼야 된다는 그런 그게 복잡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표는 상자의 각 부재의 주요 부재의 치수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품 중량별로 해서 각 부재의 주요 부재 치수가 나와 있고 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이 레벨 2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여기도 보면 가로 안에 있는 것이 레벨 2에 해당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레벨 1에서 레벨 4로 되면 이 표가 그만큼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그 주요 부재에서도 나타나고 또 하나는 요거는 저 상자의 프레임에 대한 부재 치수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틀부재를 선택하기 위한 조합부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합부호가 1부터 103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부재 부호를 선택을 하면 그 부재에 해당되는 걸 여기서 이제 찾아서 부재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클래스 2의 경우는 포여 7-9에서 상자의 바깥 폭을 3분의 2로 하여 부호를 선택해 좋다 해서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레벨 1에서 레벨 2 하면 이 표도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량물 포장, 수송 포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KD 포장, 녹다운 포장한다든지 뭐 이런 거의 경우는 한 번 설계하면 똑같은 상자에 똑같은 내용물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어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 플랜트라든지 건설 자재가 나간다든지 하는 거는 포장할 때마다 내용물이 달리기 때문에 치수가 달라지고 중량이 달라지고 그때그때 상자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수주를 계약을 하면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한다든가 도면을 보고 그때서 상자 치수, 내용물 중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설계를 해서 바로 상자를 제작하고 바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이 활용도가 이게 이렇게 까다로우면 그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상자를 계속하면 한 번 설계하면 그것을 똑같은 걸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가 나오겠죠. 요 또한은 그 상자의 위에 설치되는 조이스트 보호에 대한 치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자를 적재를 하면 이 보호에서 하중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이 보호를 선택하는 요거 표입니다. 그래프인데 여기에도 보호의 중심 간격하고 보호의 상자의 폭 이것이 이제 보호의 길이가 되는데 길이에 따라서 간단히 이 테이블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도 클래스 2의 경우에는 보호의 길이를 81%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벨 1에서 레벨 2를 하면 이 선택하는 기준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물리 조건에 맞춰서 세분화해서 물리 비용을 되도록 낮추고 또 적정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건데 개정작을 한 후에 실무자들이 활용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사실은 고민스러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품에 대한 품질을 보존하고 훼손이 안 되고 하는 적정 포장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더 설계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하는 거고요. 또 고민을 하더라도 일단 활용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고민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 중국이나 다 똑같은 생각인데 그 고민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중에 이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용기 규격에 대한 이 실무자에 대한 교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규격을 가지고 설계하는데도 전문가가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직 많이 배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또 복잡해지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업포장관리사라는 자격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6기까지 이제 양성을 했는데 아마 더 열심히 교육을 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의 하나로는 설계를 모두 전산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전산화 설계 프로그램을 몇 년째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산화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교육을 시키더라도 그래야 설계도 쉽게 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물류 환경에 적정하게 포장을 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포장비를 절감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계속해서 지금 현재 바깥전 상자 하나인데 그 나무 상자가 지금 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종류를 하려면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근데 그 특히 나무 상자 같은 경우에는 KS 규격인데 KS 표준에 100페이지가 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 나무털 상자 같은 경우는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세분화하면 그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해서 적정 포장을 하고 우리나라의 상품이 해외 어디를 가든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만 된다면 그러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마 전산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시에 같은 시기에 같이 개발을 개정도 하지만 프로그램도 개발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오늘 완전히 완성된 내용을 갖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발표를 해서 이제 이게 발표 시기가 맞는지 좀 의심스러운데 이런 방향으로 일단 개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또 이게 아마 뭐 1년이 뭐 한 아이템마다 한 1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전부 한국말로 해서 여기 몇 명 외국에서 참가하신 분들한테는 전 미안한 얘기지만 양해 말씀을 구해 주십시오.